그의 친부 고이건희는 혹여 자신의 불륜이 발각될까봐 친자식을 눈앞에 두고도 20여 년이나 모른 채 왔으며 원고 서울은 뒤늦게 나타나 인지 청구 소송을 내며 상속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저도 똑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만 30억씩 줄 수 있습니까? 저희는 애들 아빠가 밖에서 난 배다른 자식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모님에게 은혜가 말 못할 모욕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어야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사모님이라면 저기 저 박살나 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만약 서은혜가 출산했었다면 그 혼외자도 부군의 친자로서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나요? 아니 바람피 나온 자식이 무슨 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고인의 재산에 대한 유류분 10억 원과 원고 서울에 대한 양육비 2억 원, 합 12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내신이 등급 향상시켜준다는 말로 자신의 학원에 수강을 신청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무조건 우리 아들의 성적을 2등급 향상시켜주겠다. 그래서 인서울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학원 수업의 내용을 100%다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학원의 숙제나 시험에서도 특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토한 원고와 같이 이해도가 낮은 학생은 따로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피고가 해왔던 말과는 모순되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재판장님. 지금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일부만 가지고 피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던 대학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저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저 선생님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진주중앙고등학교 가온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 네, 힘찬 구호 잘 들어봤고요. 우리 학생들 모두 자리에 들어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노력하는 바보라는 제목의 민사 모의 재판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진주중앙고등학교 가온입니다. 본 모의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개요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나열공은 내신 성적이 인서울하기에 미달되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혜정은 한 학기 수강 만에 2등급 향상이 가능하다는 이상무의 학원 광고를 보고 전핑합 학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상무 원장은 학원을 소개하며 한 학기 만에 2등급 향상을 약속합니다. 이에 김혜정은 거듭 성적 향상이 가능한지 묻고 원장의 확신에 찬 대답에 믿고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나열공은 학원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으나 수업을 따라가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나열공의 성적은 한 학기가 지나도 오르지 않았고 결국 그는 재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나열공과 그의 부모는 학원의 부성실한 지도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원장 이성무와 대표 강사 정학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7 가당 1234호 손해배상 청구 수송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 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수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원고 소송 대리인 길리아 변호사입니다. 예, 피고 수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피고 소송 대리인 최정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원고 대리인 소장과 준비 서면을 제출하셨는데 피고에 대한 청구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예. 원고는 피고의 거짓말로 인해 중요한 내신을 망쳐버린 날공씨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내신을 2등급 향상시켜준다는 말로 자신의 학원에 수강을 신청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열심히 학원을 다녔으나 성적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원고가 한 학기 동안 성실하게 학원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되돌릴 수 없는 내신 성적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진학하고자 했던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재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피고 측에게 재수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 700만 원과 이자료 300만 원, 총 1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수송 대리인 답변서 및 준비 서면을 제출하셨는데 그 요지는 무엇입니까? 네. 피고가 원고에게 내신 향상을 약속한 것은 사실이나 성적 하향은 피고 측의 잘못이 아니며 내신 성적 2등급 향상이라는 정량적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부습학원의 본질적 의무나 부수적 의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요구가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강을 신청한 후부터 학생 관리를 시작하였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학원 내 일일 쪽지 시험과 주간 모의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정해진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수업을 빠짐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보습학원으로서의 본질적 의무를 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학원 수업의 내용을 100% 다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학원의 숙제나 시험에서도 특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원고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지 못한 것은 결국 원고의 능력과 불성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 측은 원고 측의 손해배상 주장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원고 수송 대리인은 증인을 신청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네. 원고와 함께 학원 수강 신청을 하러 간 원고의 법정 대리인 김혜정 씨, 그리고 피고 측이 원고 측의 성적 향상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음을 증명해줄 재설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거로는 피고 측이 원고 측에게 했던 말을 증명해줄 전단지와 깨통 내역, 원고의 학교 성적표, 피고 측이 노력하지 않았음을 보여줄 원고 측 학교의 시험지와 학원 내 모의 평가를 비교한 자료, 피고 측 학원의 시험지, 원고 측 학교의 교직원 현황표, 피고 이상무 씨와의 문자 내역을 증거로 신청합니다. 원고 측의 증인과 증거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피고 수송 대리인 증인 신청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네. 원고와 학원 수업을 함께 들은 장친구 씨. 원고 측의 불성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 이상무 씨의 본인 신문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원고가 수업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음을 보여줄 원고의 쪽지 시험지와 그 결과표, 그리고 피고 측의 잘못이 아님을 보여줄 학원 커리큘럼과 원고 측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한 시험지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피고 측의 증인과 증거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양측은 서로 제출한 서증에 대해 더 이상의 의의나 더 신청할 증인 혹은 증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상으로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변론 기일은 2017년 4월 10일 오후 2시에 202호 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202호 법정으로 출석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2017년 4월 10일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 가단 1234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입니다. 원고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였습니까? 원고 소송 대리인 길리아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고 측의 증인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김애정 씨. 네,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였습니까? 피고 소송 대리인 최정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피고 측의 증인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장친구 씨. 증인들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두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증언을 하시면서 위증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 측 증인 김혜정 씨가 대표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짓을 말할 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애정. 증인들이 모두 제정한 상태로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은 원고 측 증인 김혜정 씨, 피고 측 증인 장친구 씨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정 씨는 증인석에 착석하시고 피고 측 증인은 정숙한 가운데 대기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수송 대리인 신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열공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열공이는 얼마나 제 말을 잘 듣는지, 게다가 학원에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공부만 하던 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열공이가 학원만 믿다가 재수를 증인 진정하십시오. 증인은 원고와 함께 6월 7일 피고 측의 학원에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 찾아간 적이 있으시죠? 네, 평소에 저희 열공이가 영어와 수학 내신 성적이 서울대에 살짝 모자래가지고 걱정을 하던 중에 학교 근처에서 나눠주던 전단지에 창의적인 교수법으로 내신 2등급 향상 책임 보장이라는 문구를 보고 학원에 수강 신청하러 갔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원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학원 원장 선생님께서 자신들만의 커리큘럼을 통해 무조건 우리 아들의 성적을 2등급 향상시켜주겠다. 그래서 인서울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학원 둘러봤을 때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특히 원장 선생님의 그 믿고 맡겨달라는 말이 너무 자신 있어 보여서 신청을 하게 되었죠. 그 뒤로도 문자로 몇 번이나 성적 향상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도 매번 가능하다는 말하시길 믿고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뒤통수를 치시는지. 피고가 내신 2등급 향상을 강조하며 학원에 수강을 신청하도록 유도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화면을 봐주십시오. 위 사진은 원고 측 학교 앞에서 나눠주던 전단지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학원에 수강을 신청한 것만으로도 누구든지 내신 2등급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자극적인 문구들이 질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인이 피고에게 보낸 깨통 문자 내용입니다. 이 증거에서 보듯이 증인이 아들의 성적을 걱정하며 보낸 문자에 피고는 항상 반드시 성적을 올려주겠다는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인, 학원을 다닌 후 원고의 성적은 어떠했습니까? 아니 2등급 향상은커녕 1등급 향상도 없었어요. 게다가 떨어진 과목도 있었다니까요. 안 되겠다 싶어서 문자를 보냈는데 저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화면을 봐주십시오. 위 사진은 원고의 성적표입니다. 사진을 보면 학원 수강 과목인 국영수 과목에 있어서 1, 2학년 때 등급과 학원을 다닌 후의 등급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피고가 계약 당시 내세웠던 내신 2등급 향상을 지키지도 못하였을 뿐더러 원고에게 성적 향상이라는 거짓된 믿음을 심어주어 자신의 학원에 계속 다니도록 유도한 후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결국 원고는 자신이 희망하던 인서울의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재수를 선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는 피고가 계약 당시 약정했던 사항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수송 대리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혜정 씨는 원고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장친구 씨는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수송 대리인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은 점핑업 학원에서 원고와 함께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죠. 네, 맞습니다. 학원에서의 원고의 수업 태도는 어땠습니까? 쟨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원고의 수업 태도가 불량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증인, 학원 내에서 매일매일 쪽지 시험을 실시했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까? 주로 그날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겠군요. 뭐 사람에 따라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화면을 봐주십시오. 위 화면은 원고가 학원에서 풀었던 쪽지 시험지와 그 결과표입니다. 위 시험지의 문제는 그날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출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소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쪽지 시험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였으며 그 현상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학원에서의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고 불성실하게 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수송대리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인, 원고는 평소에 수업 태도를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는 편이었습니까? 아니요. 선생님이 제한테 설명을 해줘도 자꾸 저에게 물어봤고 대답도 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원고가 쪽지 시험을 잘 칠 수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 수업 내용이 이해도 안 되는데 시험을 잘 칠 수는 없죠.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평소 원고는 다른 학생들보다 이해도가 낮은 편이라 수업을 바로 듣고 나서 실시한 쪽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학원에서 학생의 성적 향상을 약속했다면 모토한 원고와 같이 이해도가 낮은 학생은 따로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하지만 시험지에서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가 애초부터 학사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수송대리인 제주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인, 학원이 수업을 하지 않고 휴강한 적이 있었나요? 학원이요? 한 번도 휴가한 적 없는데요? 재판장님, 증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원은 한 번도 휴강한 적이 없으며 제대로 수업 활동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원고의 성적이 오르지 않은 것에 대해 원고 자신의 낮은 이해력이나 불성실한 수업 태도 등 원고의 잘못은 간과하고 이 모든 것이 피고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보습학원은 계약상 정해진 시간에 교수 활동을 하였다면 그 의무는 다한 것입니다. 원고의 이해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 보충 수업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이외의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피고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양측 수송대리인 더 이상의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증인 장친구 씨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변론 기일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5월 14일 오전 10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5월 14일 오전 10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 가단 1234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입니다. 먼저 출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고 측에서 누가 출석하였습니까? 원고 소송 대리인 진리아 변호사입니다. 원고 나열군과 법적 대리인 김혜정 출석하였습니다. 원고 측 증인을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재수일 씨? 피고 측에서 누가 출석하였습니까? 피고 소송 대리인 최정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피고 정확한 이상무 출석하였습니다. 신분증 확인 및 증인 선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일 씨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증인신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열심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수혜입니다. 전핑업학원은 2학년 때부터 다니다가 3학년 때 그만뒀습니다. 원고와 같은 학교를 다니셨네요. 3학년 때 학원을 그만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 학교 내신 준비를 하려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학원 선생님들이 내신과 관련된 내용을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내신과 관련한 내용이 특별히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원을 다니는 1년 동안 저희 학교 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 없이 계속 문제풀이만 하고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이 바뀌어도 문제 유형은 그대로였어요. 게다가 학원에서 내세웠던 새로운 학습법은 전혀 새롭지도 않았고 제가 3학년이 됐을 때도 2학년 때랑 똑같은 학습법을 유지했다니까요. 피고 측에서 내신 대비를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새로운 학습법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것은 열심고등학교 작년 학기별 1, 2차 고사의 문제와 학원 내 모의평가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비교가 용이하도록
출제 경향을 색깔별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열심고등학교 내신 문제와 유사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열심고등학교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인이 2015년에 실시했던 학원의 모의시험지와 원고가 2016년에 실시했던 학원의 모의시험지입니다. 사진을 보면 출제된 문제가 대략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화면을 보시면 증인이 재학하고 있던 때와 원고가 재학하고 있던 때의 교직원 구성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신 대비를 위해서는 교직원의 변화에 따라 학원에서도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시험지에서 봤듯이 그러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피고 측에서 내신 대비를 철저히 해주겠다는 말과는 상반되는 모습으로 보이고 또한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 측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성 대리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인. 내신 대비를 위해 학교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한 선생님이 매년 내시는 문제의 경향은 비슷합니까? 당연히 같은 분이니까 비슷하겠죠? 그렇군요. 증인, 화면을 봐주십시오. 위 화면 속의 문제들은 비슷한 출제 경향을 보입니까? 조금 달라 보이네요. 모의고사 문제들을 변형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신유형 문제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위 화면 속의 문제들은 원고가 재학 중인 열심고등학교의 수학교사 너기백 씨가 출제했던 2년간의 문제들 중 일부를 뽑아온 것입니다. 증인이 앞서 언급했던 것과는 상반되게도 한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출제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동일한 교사라도 문제 출제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신 대비를 위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증인,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만 했다고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개념은 가르치지 않았나요? 아니, 개념을 가르치긴 했죠. 근데 그 뒤로는 계속 문제풀이만 했다니까요. 재판장님,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 사진은 피고 측 학원의 커리큘럼입니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본 커리큘럼은 개념을 선행학습한 후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위해선 결국 기본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에 맞춰서 짜여진 것이죠. 따라서 피고 측에서 원고의 특성에 맞는 학습을 알맞게 준비해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고 측 제주 신문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증인 제수 씨는 증인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피고 이상무 씨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성 대리인 당사자 본인 신문 시작하세요. 네. 피고는 점핑업 학원에서 원고를 가르쳤던 강사가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학원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운 후 매년 수정할 부분을 찾아서 보완해 왔습니다. 그 말씀은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매년 새로운 학습법을 연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서울 학생도 저희 학원의 이러한 커리큘럼을 도움받아 서울대 진학할 수 있었죠. 서울대. 커리큘럼을 매년 갱신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연도 커리큘럼에서 수정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작년 커리큘럼은 기출문제 중심의 응용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했다면 이번 연도는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도입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학원의 커리큘럼은 매년 필요한 만큼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학습법을 도입해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힘쓰았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측은 학생들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히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불성실한 교육 지도는 사실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피고가 생각하기에 원고는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수업하기 힘든 학생이었죠. 이해도 잘 못하고 수업 시간이 자주 졸아서 수업 진도를 잘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런 원고가 학교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나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화면을 봐주십시오. 위 사진은 증인 피고와 원고의 어머니가 있던 문자 내역입니다. 내신 대비가 잘 되어가냐는 질문에 성실히 하고 있고
잘 되어가고 있다고 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고, 지금까지 피고가 해왔던 말과는 모순되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예의상 재판장님, 그렇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불성실하다고 진술했지만 동시에 원고가 성실히 잘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의 수업 태도를 상황에 바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태까지 해왔던 피고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대표장님, 지금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일부만 가지고 피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모순된 진술을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이는 지금까지 했던 피고의 진술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계속 발언하여 주십시오.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피고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피고는 피고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측 소송 대리인 최후 변론하십시오. 피고는 원고와 교습행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신 2등급 향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원고의 법정 대리인 어머니가 수시로 성적 향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항상 가능하다고 하원하였습니다. 원고와 원고의 법정 대리인 어머니는 피고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피고가 약속했던 내신 2등급 향상이 아니라 원고가 원했던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재수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원고의 성적을 2등급 향상시켜주겠다는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부산행 KTX 표준선 승객이 부산행이라고 적혀있는 기차를 타면서 이 열차가 부산행이 맞는지 영무원에게 물어봤을 때 부산행이라는 확언을 받고 탔다니 도착지가 광주역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승객이 법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요구해야겠죠. 이처럼 원고는 피고가 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측은 피고 측에게 재수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 700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 총 1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및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피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보습학원의 계약상 의무인 교습행위를 분명하게 이행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측에서는 내신 성적 2등급 향상 보장을 계약상의 부수 의무로 보고 그 부수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신 성적 2등급 향상 보장을 계약상의 부수 의무로도 볼 수도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 또한 피고에게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은 보습학원의 본질적 의무인 교습행위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양측 소송 대리인 더 이상의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원고 측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원하던 대학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저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저 선생님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 선생님들 때문에 재수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럼 피고 측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다 갔습니다. 다 대학 갔습니다. 장충고 보내고 이서울 보내고 많은 학생 원하는 대학에 다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날공제 하나만 못 갔습니다. 이게 정말 저희의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판장님 올바른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변론 기일을 마치고 2017년 6월 10일 오전 10시 202호 법정에서 선고 기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 있는 4-5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혜민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반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지금부터 2017 가단 1234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과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원고 나열공과 원고의 법정 대리인 김혜정, 원고 소송 대리인 진리아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네, 피고 정확한 이상무와 피고 소송 대리인 최정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문 1. 피고 이상무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상무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정확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상무 사이에 생긴 부분의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이상무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정확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 사건에서 원고의 내신성적 2등급 향상의 미발생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고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이상무는 본 계약을 위반하였고 원고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의 총 금액은 300만 원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한 특약 또한 보이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금액은 300만 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교수활동과 원고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였다는 것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피고들의 불성실한 지도와 원고의 재수 비용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상무에 대한 청구는 위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그리고 피고 정확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사건에 관한 1심 판결 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중앙고등학교 모의재판 동아리 가온이었습니다. 네, 학생들의 발표 잘 봤습니다. 계속해서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피고가 4분이신가요? 저희 대본하고 주문이 좀 달라져서 네. 피고가 학원장이신 사교육님, 정학한님, 이상무님, 조용한님 이 4분이 피고가 4명인 건가요? 지금? 아니요, 저희가 4명을 하다가 예. 4명을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예. 2명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2명이 누구신 거죠? 저기 이상무와 정학한입니다. 이상무와 정학한. 네. 이분이 강사신가요? 원장과 원장과 강사. 아, 원장 강사. 그럼 현재 주문에 따르면 원장님에 대한 책임은 인정됐고 강사에 대한 책임은 이제 없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출처는 창작물이시다라고 해놓고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에 민법 제 535조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본 사건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민법 제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관련 법규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판결문이나 이런 데는 전혀 이게 등장하지 않는데 어떤 관계가 있나요? 현재 원고는 피고들이 과장 광고를 하여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원고를 현혹시켜 불법하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535조의 내용을 보면 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예를 들면 목적이 불능할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목적이 불능함을 알 수 있을 때 그렇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재판을 보시면 그 피고의 증언에서 아실 수 있는데 피고는 저희가 내신 2등급 향상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학원에 수강을 신청했고 이로 인하여 535조에 그런 원고측은 법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재판부께서도 535조를 원용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신 건가요? 535조에 관한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다. 예. 그럼 인정된 그 금액이 300만 원. 예,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나온 금액. 300만 원은 현재 재판에서 여기 원고 측이 학원을 다닌 기간에 동안 지불한 금액만큼 수강료 총액이 300만 원이어서 예, 수강료 총액 손해배상이 300만 원 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피고 측 변호인이 장친구에 대한 신문에서 원본에는 이제 제주 신문 안 한다고 했다가 제주 신문을 또 멋지게 했어요. 어떤 힌트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주 신문이 유일한 거죠, 이게? 대본에서? 네, 그렇습니다. 제주 신문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누가 뭐 주문했나요? 대본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원고 측에서 이제 학생이 좀 이해력이 낮은 걸 보이면 뭐 보충 수업을 하거나 그런 식의 대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걸 듣고 우리가 좀 불리해진 것 같으니까 이제 학원이 휴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제대로 수업 활동을 다 했으므로 근데 계약상으로는 이제 보충 수업을 해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본을 읽으면서 왜 피고 측 변호인이 왜 이렇게 잘 안 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피고 측 변호인은 정말로 변호사로서의 그런 임무를 아주 성실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재판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그 증인 확인 절차에서 이제 신분증 제출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신분증 제출 외에 예. 또 이제 또 부가적인 또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예. 어떤 것들을 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통 거주지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소나 이제 직업 같은 것이요. 예, 근데 시간 관계상 생략한 신분증 제출은 이제 뒤에서 생략한다는 말은 하긴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무례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처음 대본을 제출하던 날 제출하고 후에 다시 대본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오탈자 및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부분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현재 저희 측에는 수정된 대본이 손에 있으나 기간에 부합하지 못해서 심사위원 분들께는 아마 수정된 대본 대본이 된 것 내용이- 같습니다. 이 부분 고려해 주시고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이 돼서 정량적인 내용인 내신 2등급 향상 보장 이 부분에 대한 계약 위반이 있었다고 봐서 390조로 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 건가요? 현재 저희는 392조를 근거로 하여서 이런 재판을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392조요? 예, 이것도 다소의 변화가 있었던 사항으로 392조는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근데 이행지체가 있었나요? 예, 이행지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이 학생이 그 수능을 보기 전까지 2등급 향상을 이뤄냈어야 한다는 게 본 계약의 특약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2등급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행지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행지체다. 예,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이 손해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이 정량적인 내용이라고 본 내신 2등급 향상이라는 것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이 되려면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내신 2등급 향상은 이제 채무자가 단독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자기가 이제 이행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채무가 아니라 예.
이제 채권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학생이 공부를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함으로써 내신 2등급 향상을 이제 같이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 채무 성격 자체가 정량적인 내용이 아닌데 이런 경우에 손에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내신 향상 2등급 못했다고.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판결하기가 좀 애매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92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는 배상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내용을 약간 그래서 그렇게 했군요. 이게 사실 고의 과실이 인정이 안 된다고 보이는데 535조도 당연히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불능이 상대방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갔다고 하는데 이행기에 이게 이행 지체가 됐다라고 이게 본다는 게 좀 약간 알겠습니다. 네, 질의응답까지 잘 들어봤고요. 학생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수고 많았어요. 차렷. 경례. 따라서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이루어진 사실혼 해소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사실혼 해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피고에게 명확히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피고가 할아내었다는 것을 통해 원고의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의 의지가 피고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이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송공층의 어머니께 갔는데 극구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혼인신고를 막았더니 이번에 만난 그 그대여라는 여자도 아들의 재산을 노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로 성공 씨를 사랑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준비도 되어 있었다고요. 저는 제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 여자가 진작 제 말을 들었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요. 물론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등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의 한평생을 결정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